네, 올해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먼 길 또 찾아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김종욱 박사님의 저서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이 출간을 축하하는 김종욱과 함께하는 탄탄 토크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뭐 은평 구민의 한 사람이고요. 저희 집이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사실 이웃 동네 주민이신 김종욱 박사님의 이런 행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진행의 자리까지 맡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저 QR 코드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예, 저 QR 코드를 여러분께서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가시면 지금 김종욱과 함께하는 탄탄 토크 실황을 라이브로 보실 수도 있고요. 들어가시면 당연히 어떤 말씀하려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 행사가 사실은 김종욱 박사님의 탄탄 TV와 더불어서 서울의 소리나 안진걸 TV 또 임세연 식당 그리고 다수의 시사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우리 김종욱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앞서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다들 이제 마무리하신 것 같죠?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못하시더라도 중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어려우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욱의 탄탄 TV 검색하시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직접 오셔야 되는데 축하해 주실 수 없는 분들이 축하 말씀을 보내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현 정부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입니다. 오늘 김종욱 박사의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당연히 좀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종욱 박사와는 저는 16대 국회 때부터 함께 생활해왔고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이후에 남북관계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정치평론을 하는 걸 들으면서 김 박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해박한 지식과 논리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해서 김 박사가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정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김종욱 박사님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저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 이름답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더 나은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의 식견과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 경륜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모두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김종욱 박사님께서 정치학 박사로서 동북아 이 균형의 가장 또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그동안 탁월한 식견을 보여왔고 또 보좌진으로서 그리고 정치평론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오신 그런 내용이 녹여져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김종욱 박사님이 새해에는 더 큰 꿈 이루시는 활기찬 그리고 성공적인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김종욱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지역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먼저 김종욱 박사와 함께하는 탄탄 토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폭정에 맞서는 공감한 정치,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세상을 꿈꾼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잘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김종욱 박사 정치권 입문 동기입니다.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할 때 보좌관,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대들기도 하고요. 술도 많이 먹었던 친구입니다. 문제의식 되게 깊고 치열했었는데 언제 자기의 뜻을 세우나 싶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모습 반갑습니다. 제가 가깝고 잘 아는 후배들과 함께하는 지역이어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요. 정치의 한 단면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 축하드리고요. 반드시 시민들과 더불어서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세상 만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종욱 박사님의 저서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 신부입니다. 김종욱 박사님의 책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책 출간에 맞춰 진행되는 김종욱의 탄탄 콘서트에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 기꺼이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쌓아온 그간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한반도 평화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더 어둡고 추운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독선과 폭압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의 크기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찾아보는 김종욱 박사님의 간절한 고민이 녹아있는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가 출간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김종욱 박사님과 탄탄한 한 팀이 되어 그 희망을 실현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국센터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 김종욱 박사님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출간을 기념하는 탄탄 토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찾아뵙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김종욱 박사님은 작년 11월 20일에 진행된 시국법회에 함께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김종욱 박사님은 외교 통일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예견하시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윤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게 되었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설명하고 또 지도에서 독도를 완전히 빼버리는 이 매국적이고 참담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사안으로 숭고한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김종욱 박사님 같으신 식견과 경험 그리고 실천력을 두루 갖추신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헌신해 주시려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종욱 박사님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출간을 축하드리며 탄탄 토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탄탄한 김종욱과 탄탄한 한 팀이 되어 주십시오. 탄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다들 아시지요? 탄탄 토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김종욱 박사님은요, 제가 MBN 뉴스와이드 할 때부터 앵커와 패널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김종욱 박사님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줄 세우기 정치, 패거리 정치였다고 한다면 언젠가부터는 전문가 정치로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요구하는 정치인은 저는 상식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욱 박사님하고 같이 토크를 해보면 정말 원칙과 상식이 확고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식 있는 교수, 상식 있는 패널, 제가 특히 그래서 우리 김종욱 박사님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펴낸 책 제목이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이죠. 참 책 제목이 공감이 가고 애정이 갑니다. 제가 항상 하는 방송에서 거의 매일 질타하는 것이 폭정입니다. 폭정.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안 된다,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때려잡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이겨내려면 이렇게 가슴이 좀 따뜻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가슴이 따뜻한 우리 김종욱 박사가 그런 일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책 제목도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책을 펴냈고 그렇게 제목을 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지요. 이제 김종욱 박사님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 그렇지만 흥분되는 길입니다. 책을 처음 만나는 것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의 탄탄 토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행사도 정말 탄탄하게 진행되리라 믿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인들 선택해야 되는데 김종욱 박사님이 독도 경비대 출신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슬쩍 알려드립니다. 김종욱 박사 가는 길 제가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뭐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직접 오셨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축하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축전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축전 소개는 제가 대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축전인데요. 지금 뭐랄까요, 우리 시대에 참 비극적인 일을 당하셔서 누워 계십니다만 그 전에 축전을 미리 보내주신 내용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김종욱 교수님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의 고통이 끝없이 깊어지는 지금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회적 약자,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김종욱 교수님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에는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변화의 정치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선,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답답한 현실을 헤쳐나갈 희망을 담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간을 축하드리며 탄탄 토크로 김종욱 교수의 진심이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닿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봄, 공감의 정치로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라고 2024년 1월 4일 이재명 당대표께서 보내주신 축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두 개의 축전이 제 손에 들려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 박정 위원장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늘 저의 든든한 컨설턴트입니다.
정치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면 저는 늘 김종욱 교수께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해답을 얻습니다.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이 책 제목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폭정의 사전적 의미는 포악한 정치입니다.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 폭정의 정치를 극복할 방법이 곧 공감의 정치입니다. 공감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며 민주주의 회복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욱 교수의 이 해안이 앞으로 정치에서 큰 용도로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회 환노위원장 박정올림.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부산 북강서구갑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 국회의원 전재수입니다. 김종욱 박사님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종욱 박사님의 지난 30년의 연구를 담았고 또 기념하는 책입니다. 함께 멀리 나가는 정치, 세상을 응시하고 따뜻한 공감의 정치를 바라보는 박사님의 진심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도 김종욱이라는 정치인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치를 같이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은평 발전을 위한 길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김 박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귀한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밝은 희망으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부산 북강서구갑 전재수 의원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탄탄토크에서 가장 중요할지 모를 내빈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적잖이 많은 자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진행을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내빈 소개다. 왜냐? 진행자인 저도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여담으로 어떠한 지역에 출판 기념회를 사회보러 갔다가 제가 참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요. 호남 향후회와 충청 향후회 회장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할 때 그냥 써있는 대로 호남 향후회를 먼저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 말씀 올라오셨을 때 충청 향후 회장께서 아니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인데 어떻게 호남을 먼저 소개하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금 사모님께서 출석을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일일이 다 주셨거든요. 제가 얘기하다가 어라 내 이름은 왜 안 나오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내빈 전 국회의원이시자 국방정책 전문가이신 김종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전 동국대학교 교법사이시고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이신 진우 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 은평구청장이신 김우영 구청장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픽스 유튜브 플랫폼의 스픽스 대표이신 전계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언론사 대표가 나왔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불러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아닙니다.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염려치 마십시오. 자,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수 겸 작곡가이시고 제가 알기론 저와 같은 은평 구민이시죠. 이지상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동료가 되실 분들, 전 국방부 대변인이자 경기도 용인시평에서 열심히 우리 뛰고 계시는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예, 우리 부승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 한신대학교 교수이시자 경기도 수원정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준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진걸은 먼저 소개했는데 왜 내 이름은 뒤에 소개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서울시 관악을의 종달새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 소장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이시죠? 김상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신 김효진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네. 네, 너무 황급히 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혜미 위원장님도 함께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자서전을 출판하고 이번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를 출판하신 홍승권 저자님 오셨습니까? 어디 계시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예, 뒤에 계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마을 변호사를 맡고 계세요. 이원호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회사 OK 시스템 대표이십니다. 임치성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국회 부의장실 기획비서관 역임하신 박형민 비서관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시고요. 현 박병석 의원 보좌관이신 김동주 보좌관님도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은평 둘의 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연희 이사장님 지금 혹시 자리하셨습니까? 김연희 이사장님, 지금 화장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도서관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어진아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오셨나요? 뒤에 계시는군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은평 마을 예술 창작소 별볕 곳간 선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대표이십니다. 이국진 대표님도 오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노는 엄마 협동조합 1.5도 기후시민 교육연대 대표 오현숙 대표님도 자리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 일찍 오셨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나요? 지금 가셨습니까? 예, 안 계시고. 우리 유영화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받은 내빈 명단에서는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내 이름은 빼놨지?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나 준비해 주신 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동문행동이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동국대학교 동문행동 문재현 대표 동문과 동국대학교 민주동문들 한번 크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아이고,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또 소개 안 했다가 종욱이 너 왜 우리는 소개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혹시 오늘 호명이 안 되시더라도 저희가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 정도의 스킨십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내빈들 사실 다 모셔가지고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내빈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듣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여기 대여 시간도 더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일단 세 분만 무대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바로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민주주권회복 투쟁의 승병장 동국대학교 전 교법사이시고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이신 진우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 삐질 뻔했습니다. 신부님하고 목사님은 나왔는데 제가 안 나와가지고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었는데 아니고 사실 우리 김 박사님하고 저는 90년대 그 나라 때문에 나라의 부름으로 나라 때문에 정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는 독도경비대에서 저는 백령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축전 보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태를 한 번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전에 말한 게 있는데 제가 동국대에서 지금 해고 당한 거 아닙니다. 해고 소송 중이거든요. 그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소송 중인데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넷플릭스였나요? 애플 TV였던 것 같은데 무빙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캐릭터 중에 장주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400번, 500번을 칼을 맞아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칼을 침을 놨던 그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자식 괴물이야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에게 300번, 400번을 칼침을 놓는 놈들이 괴물입니까? 그 칼침을 맞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괴물입니까? 조선 제일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압수수색을 한 사람에게 300 몇십 번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죄상이 그대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별건 수사한다고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그게 너무 억울했는지 지지자로 보여지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폭정이라고 하고 폭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공감의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분위기가 싹. 그래서 저는 우리 김종국 박사의 오늘 탄탄한 토크,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저도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최상병이라고 하잖아요. 죽어서 한 계급 더 받아서 최상병입니다. 우리 국민을 도와주다가, 명령받아서 도와주다가 죽은 상병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못하는 국방부, 아니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대통령이야 이 정부가 폭정이고 폭압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그것을 깨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유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리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정치 앞에 전면에 나설 때 우리가 올바른 부처님이 사는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세상,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김종대 박사님도 여기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김종국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아픈 곳, 그것은 전쟁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가장 그 근간에 있는 사람을 김태효라고 명확하게 짚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살려면, 이 폭정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반드시 이 공감의 정치를 복원해야 되며, 그리고 그 폭정의 가장 큰 근원인 사람들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현장 축사는 세 분으로 좁혀 있는데요. 종교 대표로 우리 진우스님께서 해주셨고 또 해병대 대표로 해주신 거니까 자 오늘은 박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대표로 한 분 또 모시겠습니다. 전 은평구청장을 역임하신 김우영 청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우영입니다. 저는 우리 김종욱하고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은평에 살았고 또 보니까 그 김종욱 군보다 그 부인께서 훨씬 지역사회 마을 네트워크를 장악을 하고 네. 대한민국에는 두 부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폭망케 하는 그 부부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부는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공감의 정서를 나누고 또 한반도에 양천리, 부산로 천리, 의주로 천리가 있는 은평구에서 통일과 미래를 꿈꾸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훌륭한 부부일까요? 예, 저는 우리 김종욱 부부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부부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한 8년간 여기서 이제 구청장을 했고 6년 전까지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도 뭐 객지에도 나가보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뭐 그런 실상에 빠져 있긴 한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평은 정말 따뜻한 곳입니다. 그 따뜻함이라는 것이 뭐 부가 많고 또 뭐 생산성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의리, 정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원봉사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고 적십자회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은 서울의 자치구가 25개구가 있으면 한 구당 얼마의 그 봉사를 하느냐, 적십자회비를 얼마를 내느냐 그 경쟁이 1% 내외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은평구는 2등하고 한 5% 차이 납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그 포용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욱 박사 같은 그런 신선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전투적으로 폭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다. 폭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는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저항해서 빨리 저 부부 망해져가는 저 부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평구를 대표하셔가지고 김우영 전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부부 비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예, 좋은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아마도 언론사 대표로 아마 이제 축사를 할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 기자로 출발하셔서 현재 유튜브 채널 스픽스 대표로 여기 그냥 그 대표님 써 있는 대로 일단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또 고관 요청이라서 스픽스 대표로 단 1년 6개월 만에 근 70만 구독자를 달성하신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신 언론과 유튜브계의 마이다스의 손 전계환 대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아주니까 훨씬 좋아서 저는 좀 조용하게 계속 깔아주십시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불려 나오는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종욱 박사로부터 출판 기념회에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체로도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도대체 가서 인사를 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김종욱 박사와
장로님과 또 사모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작년 5월달 실제 방송이 시작된 게 작년 6월이었는데 그때 우리 구독자가 10명, 20명일 때 제가 김종욱 박사께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박영식 연교도 함께 했고 또 안진걸 소장님, 임세현 소장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길바닥에서 하나하나 한 돌의 씨앗을 줍듯이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이제 69만 명을 돌파했고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 1조회수가 130만 회, 주말 같으면 한 150만 회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설마 그까지 가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시작하고 난 뒤에는 김종욱 박사와 같은 분들이 우직하게 한 길로 방향만을 지키면서 걸어왔던 결과가 지금 스픽스를 만들었듯이 저는 오늘 김종욱 박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출발 지점에서는 정말로 귀한 씨앗 한 톨 한 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그 길에 손을 잡고 간다면 1년 뒤, 2년 뒤에는 그것이 커다란 흐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출발 지점이 오늘 이 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웃기려고 했는데 점점 이 음악 소리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좀 진지하게 가는데 어제 음악 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도 김종욱 박사님이 쌓아올린 금자탑의 대표를 제가 맡고 있는 것이지 제가 대표해서 스픽스가 이만큼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보다는 김준혁 교수님 또 유영아 교수님 그리고 우리 그 열린민주당의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인사는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정말 김종욱 박사가 가는 길에 저도 땅개처럼 밑바닥에서 정말 씨앗 한 톨 줍는 그 심정으로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사담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나올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인사를 할 거냐 고민하다가 다른 거 없다. 내가 가장 아끼는 와이셔츠를 진짜 이거 방송 때도 잘 안 입는 와이셔츠입니다. 딱 꺼내 입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김종욱 박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이 평소에 방송을 하면 가장 잘 나오는 자켓이어서 아끼는 와이셔츠와 아끼는 이 자켓을 입고 정말 함께 김종욱 박사와 걸어가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김종욱 박사와 함께 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김종욱 박사가 가는 길에 늘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 하나하나에서 소중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인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남는다면 정말 김종욱 박사가 가는 길에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계환 스픽스 대표의 축사까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행사의 메인 이벤트 김종욱과 함께하는 탄탄 토크를 진행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정책 전문가 전 국회의원 김종대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하십시오. 정말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리의 대통령. 용산에 있는 대통령은 가짜, 거리에 있는 대통령은 진짜.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다음 분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김종욱과 누군가를 만나게 해줬다는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시대를 노래하는 음유시인, 가수 겸 작곡가, 은평구 구민이신 이지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도 은평 구민입니다. 은평구 돌덩이,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전치, 김종욱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예, 저도 참 많은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봤지만 이렇게 웅장한 BGM이 깔리는 토크 콘서트는 뭐 처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행사 지나서 이제 메인 이벤트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각 이후에는 좋은 의견들, 또 시대를 위한, 또 우리 국가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각자 따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신 네 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김종욱 우리 박사와 이지상 선생님, 이지상 선생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나는 김종욱과 이런 관계다라고 간단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리 질문지가 왔었나요? 따로 없습니다. 저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 신부님, 스님, 성직자분들은 설교나 설법을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교수는 강의가 없으면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이야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노래를 한 곡 하고 말지 그럴 건데 갑자기 그 토크를 하라 그래서 우리 김종욱 박사님하고는 은평 보시죠. 동네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구 청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 주민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우리 고은경 선생님하고는 훨씬 더 친하고 그런 인연으로 아마도 오늘 이 출판기념회의 축사에 동네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 좀 얹혀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살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이 어떤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그런 아주 소중한 귀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큐시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전 잘못됐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시군요. 제가 좀 뻥을 좀 칠 걸 그랬나요? 그러면 제가 꼬셨기 때문에요. 예. 와이프를요.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제가 받은 내용은 정확하게 이지상이 고은경을 만나게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그냥 꼬셨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상 선생님과는 이제 좋은 관계로 우리 김종욱 박사께서 남아 계시고 제 옆에 나와 있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 김종욱 박사를 청와대에서 처음 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도 잠깐 좀 처음 만났던 일화나 그때 당시의 장면이랄까요? 그런 것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눌러야 될 겁니다. 여기 누르면 다시 됐습니다. 예. 네. 하여간 이 마이크 때문에 어느 자리 가든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요 김종욱 박사가 그 부인 고은경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전혀 모르고요. 학교 다닐 때 그 몰래 사귀었다는 그 얘기도 전혀 모르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술 잘 처먹고 저 선배들한테 곰살맞게 군다는 이런 인상이라 가지고 제가 새시대 전략연구소라고 민주당 그 싱크탱크에 근무할 때 이재정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왔는데 잘 데리고 놀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NSC에 뭐 발령받았다고 인사를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지하방카 그 창문도 없는 데서 그 오죽괴롭겠습니까? 그 담배 피러 무지한히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많이 이렇게 좀 사살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거든요. 근데 정동영 장관이 이제 NSC 상임위원장이니까 예. 센 자리거든. 아. 그래서 이제 청와대 민원을 제가 가끔 가지고 갔고 정동영 장관을 만났죠. 그래서 항상 그 김종욱 박사는 청와대라는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독특한 소통의 통로였고, 또 정보의 어떤 그 교류를 하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책에 접근하는 파트너였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나중에 유튜브 업계 나오니까 열나 잘 떠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 이래가지고 또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거의 매주 보고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만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자주 지금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방송하시면서 더 자주 만나게 되신 거죠? 근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아, 뭐 한 글자 차이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별 사이는 아니고요. 하여간 저는 방송이 끝나고 이 친구하고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스픽스나 이런데 저기 호프집으로 예. 이제 추가 토론을 하러 꼭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예. 하루를 제대로 마치고 집에 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날이 갈수록 저기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관계에 해당되죠. 예, 이 관계를 위해 저는 다른 인간관계를 희생하면서 이왕이면 정리하면서 집중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두 분의 끈끈한 어떤 관계 계속되길 또 기원하면서 아마 이제 저희가 중후반부에는 이제 시국이 아무튼 화수상하다 보니까 정치 현안들이나 내지는 이제 한반도가 나아갈 길, 외교 이런 것들, 국방 다 짚을 텐데 그거 얘기할 때는 아마 이 주제를 얘기 못 할 것 같아서 두 분의 전문 분야가 겹친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건 저건 정대영이 틀리게 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김종대 전 의원께서 저건 정욱이가 틀리게 보는 것 같은데 했던 때도 혹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저기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하나. 예, 간단하게. 저 미리 사전 질문으로 해놓을 테니까. 예. 나중에 좀 소화하는데 저는 책 33페이지 하단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33페이지 하단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딨나 싶어요. 예. 이게 수수께끼인데. 네네. 대학교 2학년부터 몰래 사귀었던 1년 후배 여학생 고은경과 연애는 계속됐다. 왜 몰래 사귀냐고. 두 번째, 1989년 시작돼 1996년에 결혼에 성공했으니 근 7년을 함께했고 이건 이해가 가. 예. 군에 있는 동안 고무신 꺾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 네. 정말 고맙고 정말 너무 미안할 뿐이다. 되게 감동했구만. 그러다가 군 생활 중에 결혼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1년 후배라 그래놓고 그 다음 줄은 이거예요. 29살 제주도 여자와 28살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다며. 후배라며. 그런데 29살 여자와 28세 남자는 이거 어떻게 되는? 난 이 대목은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삼수하신 것 같아요. 형수님이 삼수하셨어요. 힘들게 동국대 들어간 거죠, 정말. 앞에는 후배라 그래가지고 무슨 잘 지도한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 지도를 받은 거 아니야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난 저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희 와이프가 원래는 노래를 잘합니다. 성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출중한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나마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정치학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운동권들은요 연애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은 연애하면서 우리 보고 연애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몰래 숨기면서 연애했었고 또 그게 들키니까 운동권은 연애하면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아니 그 이상한 학교네 진짜. 아니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학교 다닐 때 연애는 혁명의 적이라고 후배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안 했다고. 후배들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저질렀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7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왜 군에 있을 때 도덕 결혼을 하고 지도한 건지 지도를 받은 건지 내가 헷갈려 진짜. 그 대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선배였거든요. 딱 졸업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나를 누나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 세력 관계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참 이 선배님들 모시고 이런 얘기 나누기도 참 쉽지 않은데 출판 기념회에서 두 분의 연애사가 과연 혁명의 방해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구매하셨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껴드셨습니다만 우리 거리의 대통령이신 안진걸 소장님, 우리 김종욱 박사님을 이제 실제 최근 들어 만나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요. 이제 그 친해진 건 한 최근 뭐 몇 년 사이입니다. 예. 그 김종욱 박사님 이제 88학번이니까 제가 91년도에 저희들이 5월 투쟁할 때 4학년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1학년으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저희가 같이 그 구국의 횃불 서청년 노래를 부르면서 만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은 별명이 구국의 강철 이빨이십니다. 근데 우리 김종욱 박사님은 구국의 강철대오에서 정말 전두환, 노태우, 소래범을 짓밟은 자들과 맞서 싸웠죠. 제가 1학년 때 이제 학교 달라도 존경하고 응원하는 선배님이었던 것 같고,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도 88학번이잖아요. 옛날 이제 학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는 좋은 문화는 아닌데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다들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예. 저희가 빨리 끝내는 게 저는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지금 우리 이 토크를 생방송해주는 서울의 소리, 임세은 식당 TV, 김종욱 TV, 안진걸 TV 현재 확인된 게 4개 TV거든요. 또 있습니까? 네, 4개 TV인데 정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500여 명 가까이가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꽉 안 찼다. 김종욱 박사의 명성에 하면 여기가 막 바글바글하고 저 바깥에 책을 사는 사람 줄을 서야 된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500여 명 가까운 분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분들의 열화와 같은 김종대, 김종욱 형제에 대한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부승찬 박사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지금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저는 거리 대통령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잘해갖고 주제를 잘 알고요. 또 수학도 잘해서 분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 적폐 세력 중에 한 명이고, 경찰에 가면 바풀떼기, 모든 집회장에 붙어 다닌다 해서 바풀떼기라는 그런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시대여서 사실 거리에 우리 시민들이 덜 나오시고 더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다시 제2의 촛불시혁명 호소해야 되고 당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하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당할 수는 없으니까, 심지어 최근에 우리 독도경찰대에서 지냈던 김종욱 박사님의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독도까지 포기해버리는 정권이기 때문에 투쟁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과 아무튼 김종욱 박사님을 중심으로 제가 잘 투쟁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 올라가셨던 적도 있고, 또 실제 같이 해보시면서 김종욱 박사님의 목소리를 거리의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어떠한 또 반응이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촛불 집회에도 나오셨고요.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나오셨고, 또 다양한 기자회견. 최근에는 임세은 소장, 부승찬 박사님들이 만든 퇴진과 혁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현 정권 퇴진과 밖으로는 정권 퇴진, 안으로는 정당 혁신을 주창하는 그룹이 출범했는데, 거기서 기자회견도 주도하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잖아요. 신뢰감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환호가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보다 더 많았다. 이건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안진걸 선배님께서는 워낙에 아까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이빨도 또 좋으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해도 항상 끝내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 때문에 안 끝내셨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오늘 활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저희 앞에 오프닝 토크로 좀 간단히 네 분의 관계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어떻게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세 분과의 관계가 잘 설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다 잘 설명은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풀 문제가 남아 있어서 어떤 문제? 하긴 합니다. 와이프하고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는 다 풀렸고요. 그 예. 문제만 제가 지금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기가 좀 되게 좀 예. 어렵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래도 좀 집에 가셔서 따로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우리 김종욱 박사님의 오랜 친구인 공희준 작가님도 오신 것 같은데 제 가운데 요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명활량하시고 좋은 글을 많이 쓰시고 있는 공희준 작가님. 예, 이렇게 이제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우리 안 소장님이 불뚝불뚝 튀어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공희준 작가님과 김종욱 박사님은 이제 대학교 동문이시고요. 예, 오늘 사실 본 주제로 돌아와서 폭언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어떤 공감의 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빈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고 이제 그런 주제로 책이 만들어진 건데요. 아까 이제 잠깐 스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이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태들은 결과적으로 소통 부족, 공감 부족, 또 양극단으로 갈려 있는 우리 정치의 문제가 하나의 또 피해자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왜 우리 정치에는 늘 증오와 대결이 판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진단이 일단 먼저 필요한데요. 저자이신 김종욱 박사님께 먼저 드리고 아마도 이제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네 분 다 따로 제가 여쭙지 않아도 자유롭게 토론하시다가 제가 주제를 바꾸든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책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시민은 권력의 압제, 신분제의 굴레를 뚫고 근대에 등장한 시민들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근데 왜 그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숙제는 이미 옛날부터 다 등장했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왕이 잘못하면 반정,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너무 많이 들거나 왕이 제사를 지내도 계속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역성을 통해서 왕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 그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면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 정부에 맞서 저항하거나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권리이자 더 심하게는 의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권력에 의해서 한다면 고통받는 분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해서 나쁜 권력들을 때려엎는 것은 시민된 자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폭정에 맞서서 그 폭정에 눌리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던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왔던 민주주의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뜻이 이 책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길어질까 봐요. 막 리초라티 이런 게 막 있는데요. 거울유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지금의 우울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는 아닌가. 이게 어쨌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정치 토양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현실 가능한가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저 내용을 갖고 탄핵 발의자가 될 법한 어떤 자격을 갖췄다. 좀 그렇게 이제 들립니다, 제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흥미로운 견해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인겔 하트라는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포린 폴리시에서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선거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선거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 거는 중국식 인재 양성이나 그 주석을 선출하는 제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 검증된 인사를 단연에 걸쳐서 검증하고 양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선거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의 강점은 뭐냐 하면은 그 선거의 강점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다. 트럼프도 뽑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나쁜 지도자를 손쉽게 책임을 묻고 교체할 수 있는 게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독재는 이 폭정을 하고 압제를 하는 독재자를 갈아치울 방법이 없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는 간편하게 선거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나 여러 가지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가 아니라 선거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지도자가 아닐 경우에는 국민이 책임을 묻기가 쉽다. 오히려 미국 체제가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선거로 스투피드들을 무수히 많이 뽑았는데 뭐가 선거가 탁월하냐. 그러나 선거에서 잘못된 투표를 했다는 것을 교정할 수 있는 힘. 영국의 그 총리가 47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17%로 떨어졌습니다. 즉각 선거가 이제부터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바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 가지고 다른 정치 체제로 전환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법에 정해놓은 건데 헌정 체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소극적 사고에서는 이미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란한 민주 항쟁의 역사란 다시 말하면은 책임을 묻는 정치였습니다. 그게 바로 4.19, 5.18, 또 6월 항쟁,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의 촛불의 함성이었고 그것이 민주 항쟁으로서의 찬란한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고 우리는 역사 속의 인간이라는 거. 그거는 책임을 물 때 강하게 묻고 주권자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그게 민주주의다. 투표해서 우린 또 뻘짓할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지금 그 폭정에 대한 어떤 공감을 이야기하시는 뜻은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자는 말씀이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하고 국회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특검을 넘어 탄핵까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그 23대 국회를 뽑는 겁니다. 22대인가? 22대를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쌍리빨 전략으로 가셔라. 2가 2개 아니냐. 그래서 하여간 그 우리 그 저 국회에서의 실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이제 김종욱 박사께서 예비 후보가 될지 모르는 정치 참여자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더 강한 매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21대 국회에 쓴소리도 하시면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이뤄보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의 말씀을 김종대 교수께서 의원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제 듣고 계시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이지상 선생님께도 사실 이지상 선생님께서도 제가 이 은평에서 오래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어떤 본인만의 철학이 갖고 있는 철학이 두터운 걸로 제가 많이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란 무게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셔서 아까 우리 그 춤 보셨죠? 네, 춤도 보고 노래도 다 들었습니다. 랄밴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랄랄라 밴드, 꼬마밥,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꿈꾸는 합창단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동아리들이 은평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은 그 마을을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그 자연에서 살았던 시골 고향의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다 사람하고 소통하지는 않았거든요.
바람하고 소통하고 흙하고 소통하고 또 노동하고 소통하고 벌레와 소통하고 그러면서 자기 답답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근데 그렇게 인간은 그것으로 자랐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또 은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정 부분에 자기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자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죠. 콘크리트가 다 쳐져 있고요. 마을은 이를테면은 그 시내 같은 경우는 다 이를테면 그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해서 마을이라고 하는 아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은평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모습들은 마치 도심 속의 자연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자연이 사람을 공감하게 한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공감이라고 하면 일종의 가장 큰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인 부분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 진보, 보수 그래서 뭐 어떤 당을 지지하면 파란 당은 진보, 빨간 저기는 보수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일종의 그 이념의 충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치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는 이를테면은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죠? 자기가 아프면 그것을 고쳐야 되죠. 사람의 중심이 아픈 곳인 것처럼 이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서로 간의 가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이것은 죽임의 어떤 그 힘 그리고 오늘 살림의 힘 이게 죽임과 살림의 가치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 그 통일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 다 와 계십니다만 분단을 고착하는 세력과 아니면 분단을 해소하려는 세력의 가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결국은 지금 우리 은평에서 아까 보셨던 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 공감의 최소 단위는 이런 거대 가치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김정욱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보감의 정치에 맞서는 공감의 가장 중요한 무기 이렇게 삼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까먹지 않으라고 끝났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철학 있는 가수가 자우림 말고 또 있었네요. 근데 그저 알잖아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행동한 자우림 당했는데 왜 가수 선배들은 그때 안 나서고 계셨어요? 자우림 당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구를 구하자 그랬더니 가수 선배들이 지켜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던데. 그 열심히 지켜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네. 이지상 선배님 노래 중에 예전에 사이판에 가면이라고 하는 너무나 슬픈 역사를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이판에 가면 하지마 자살절벽 있다네 조선 처녀들 몸 던지던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너무 슬픈 노래. 든 조선 처녀들 꽃잎처럼 몸 던진 자살절벽 아이고 예. 네, 그런 나중에 노래를 꼭 한번 우리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선생님이 기억을 해주셔서 예. 갑자기 노래를 부르셔서 이게 뭐 끊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지상 선생님의 노래를 여러분들도 따로 찾아오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공감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지상 선생님 말씀 듣는 와중에 또 잠깐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우림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우리 거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안진걸 소장께서는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면이 넓으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가장 많이 그 공감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앞서서 이제 김종욱 박사께서 말씀하신 공감의 정치 여전히 부재인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공감의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이 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욱 박사님 책 제가 이제 다른 분 있고 대충 읽어봤는데요. 보통 북콘서트 가보면 이렇게 좀 심했다, 좀 날림으로 쓰신 분들도 있잖아요. 콘서트에서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 소통하시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근데 김종욱 박사님은 정말 내공을 들여서 좋은 책 써주셔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걸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의 정치가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예를 들면 우리
집 마을에 어머니 아버님도 많으실 때 아동수당 한 달에 10만 원 주잖아요. 그걸로 육아에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생률이 늘어난다거나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그 민생고가 많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오늘 매불쇼에서 그 이야기라고 왔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샀는데 그때 보조금 무려 1,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이 사회는 아이보다 전기차가 12배 소중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근데 전기차한테는 1,200만 원 주고 아동한테 가태나 아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부터서가 없었거든요. 아, 이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겠다. 완전히 아동과 생명에 전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든 사랑이든 온 마을이든 다 갖다 바치는 사회가 돼야지 출생률도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유심히 본 제도가 하나 있는데 지하철에서 예전에 방향 잘못하거나 화장실 때문에 밖에 나가면 요금 더 냈잖아요. 그 이제 동일역에서 15분 이내 다시 타면 요금이 무료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이 주장했던 게 해필이면 박원순 시장님 때 안 되고 오세훈 시장 때 됐는데 어쨌든 누가 했던 간에 잘한 건 잘한 것이고 그 전에 노력하신 분들의 성과로 오세훈 씨가 다 가져간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철 잘못 타가지고 또는 은가 마려갖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돈을 1,400을 더 냈을 때 그 성질남, 그 민생고, 그 1,400원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은가가 마려웠는데 해필이면 개찰구 안에는 화장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하철역에 70%가 개찰구 밖에 있습니다. 이런 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먼저 공감,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그것을 뚝심과 철학으로 밀어붙여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걸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하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앞으로 놀라운 좋은 정책과 또 정치로 또는 투쟁으로 또는 그 모두를 병행해서 은평이든 서울시든 대한민국이든 크게 변화시키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 파이팅! 박수 치십시오. 하나만 더요? 예, 하나만 더요. 아까 제가 이제 임세은 식당 TV, 김종욱 TV, 안진걸 TV, 서울의 소리 TV에서 생중계하다가 제가 또 하나 알아냈어요. 인사이트 TV라는 곳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욱 박사님이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생중계하는 유튜브가 또 있고 추승우 노무사님도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김종욱 박사님의 동지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저분이 6시 반 전에 전철을 타면 대중교통료를 20% 할인해 주거든요, 여러분. 버스 그게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인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 20% 할인해 줍니다. 모르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셨으면 꼭 이용해 보시고요. 저분이 6시 반은 너무 이르다 하면서 서울시의회 때 저랑 같이 7시 전에 타면 20% 그리고 요금 할인율도 25% 올리는 법안 조례를 제출한 분이거든요. 바로 이게 공감의 정치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범한 보통 시민의 삶에 도움되는 얘기를 늘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종욱 파이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 듣다가 야 저것도 정말 안 소장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독도 경비대 출신이라는 얘기는 뭐 백운기행켜도 하셨고 실제 책 내용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군복무를 하셨는지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뭐 국방부에서 정신전력 교재에다가 독도를 지우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없고 용납하기 힘든 행위인데 한반도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김종욱 교수님이나 김종대 의원님이 가장 이제 천착하고 계신 주제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국민의 공감을 또 얻기 위해서 이건 바꿔내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은 물러날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파면 조치를 당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제 그 묵묵부답인 상황이어서 위태로운 한반도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이어가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 2024년에는 이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또 미국 대선이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에 대한 진단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종대영 앞에서는 웬만하면 외교안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했던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좀 따로 듣기도 하고 제가 맨날 이런 행사 올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불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조동환 선배님 항상 탄핵 앞장서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요. 항상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요. 또 저 뒤에 제 대학원 후배들, 또 민주동문회 선배님들, 또 제 88년도부터 같이 데모한 친구들, 또 저희 과 동기들, 저 뒤에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왼쪽에는 마을 공동체를 일구시면서 노래하고 마을에 흥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노래를 들어 주셨고요. 또 저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자연을 공급하는 분들. 그래서 항상 이 행사라는 게 뭐 내빈속의 축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호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호명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형 앞에서 감히 외교안보 통일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로 저는 내용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공감의 정치입니다. 저도 제가 아까 미처 챙기지 못한 소중한 인연들 김종국 박사께서 미리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또 일단 한 말씀 해주시는 시간이긴 한데, 우리 한반도에 대해 그 김종옥 박사가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외교안보에 대한 좀 역사적 접근, 그다음에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 이런 면에서는 저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안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진우수님 말씀처럼 그 한반도가 많이 아프고 또 어려움에 처했는데 뭐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냐? 모든 국가는 항상 확장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하면은 군국주의나 제국주의가 되겠죠. 팽창하는 거죠. 그러나 무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득력과 그다음에 문화와 그다음에 경제력으로 평화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자기의 영향권을 확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난 30년간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그 경제 영토가 이 30년 확장되던 역사가 이제 축소의 역사로 그 반전이 됐다는 데 있는 것이죠. 중국, 러시아하고 이제 외교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대륙과의 교량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좁은 테두리 내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줄어드는 나라가 지난 부산 엑스포에서 119대 29라는 진짜 대한민국 중견국가가 받은 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걸 5,700억 원을 뿌리고 받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분수령을 넘는데, 오늘 일본에서 나온 기사 보십시오. 여객기 떨어져 일본 자위대원 7명이 그 지진 난 거 구호하러 가다가 또 죽었어요. 그 물에 빠진 시신 수습하려다 최수근 상병 한 명이 비극적인 어떤 죽음에 했다면, 오늘 자위대는 구하러 가던 자위대원 7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량 무너지지. 지금 일본 보면 저게 국가인가 싶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거는 저 일본이 바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붕괴나 국가적인 쇠퇴의 현상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더 빨라요, 그 속도가. 그래서 지금 정치에서 해야 될 일은 이 국가가 우리의 영향권, 자부심, 자존감, 그러면서 어떤 민족 통일을 넘어서 이 세계 속의 중견국가로서 이렇게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 디지털 보건, 방역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자랑스럽던 나라에 기가 꺾였다. 완전히 지금 기가 꺾여 버렸다.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뭘 손만 대면 망가진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영업사원 1호 만들려고 하다가 무기 수출을 또 무리하게 폴란드에 대규모 차관을 빌려줘서 우리 돈으로 우리 무기 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축소국가, 내부지향국가, 고립의 국가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우리를 확장하고 넓어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완전체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 북한이 이제 통일 안 하겠다 그런다.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지난 30년의 역사에 비춰서 너무나 깊은 퇴행인데 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중국의 길을 가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강한 중심성을 갖고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작아지고 고립되고 이러면은 이제 곧 우리나라가 일본이 곧 됩니다. 더 빠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외교와 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고 모든 민생은 평화로부터 나오고 안정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김종욱 박사가 국회에서 외교와 안보 또 정치를 넘나드는 하나의 어떤 그 우리의 생존 전략을 다시 중심을 굳건히 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혹시 압니까? 그 후원회장 자리는 저한테 하나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우수님이 후원회장을 맡으시면 내가 공동 후원회장을 맡아서 진우수님이 오른팔, 내가 왼팔, 양옆에 날개가 되겠다. 그거는 김종욱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예. 조승찬 박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원님 때문에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저분은요. 왜 저분이 천공 이야기한 걸 방송에서 터뜨리셨고 저분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정치는 함부로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정치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 강인한 정치성을 확보하셨다 이거요. 그거는 하늘이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다. 조승찬 박사님의 심리적 후원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문정인 교수가 맡았어. 이미 문정인 교수가. 우리 형님들 구국의 강철 이빨과 또 거리의 강철 이빨이 만나면 또 이런 토크가 가능하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셨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과 우리 주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토크 콘서트가 늘 그렇습니다만 기승전 김종욱 만세로 사실은 귀결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토크 콘서트의 사회가 힘든지 아시겠죠? 제가 받은 시나리오대로 오늘 다 못 가가지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 국토 주권, 영토 주권을 제대로 우리 국민 일반 정서에 보편 시민들의 정서에 기한하지 않고 있고 그걸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정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니 국방부 장관의 역사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일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인식이 비뚤어져서 이 결과를 낳지 않았겠느냐. 대통령도 그런 사람을 임명한 게 문제다라고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 우리 김종욱 박사께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게 길어지면 안 좋아하실까봐. 대한민국이 가장 영토가 컸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고종시대 때 가장 컸었습니다. 독도도 행정고시를 고종 때 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일제 식민지,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역사 때문에 많이 왜곡된 내용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종은 죽일 놈이죠, 웬만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던 역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폭정을 끝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못된 역사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요. 일제가 1894년, 1904년 경복궁을 2번 점령합니다.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싸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임시정부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옛적부터 폭정에 맞서서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삼별초 아시죠? 1, 2년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면 싸웠던 게 우리 역사이고요. 그 역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몇몇 왕들 때문에. 전 그래서 이제 이 제 책 내용 중에 우리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날을 제정했는지, 그리고 왜 1800년 정조의 유훈을 받들어서 순조가 공노비를 다 해방했는지, 그리고 1886년 고종이 왜 노비 해방 절목을 반포해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노비가 없어졌는지, 이런 역사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절한 역사였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대중들은 성장했고, 그 대중들이 동학농민전쟁을 벌였고요. 그 동학농민전쟁에 피로 얼룩진 후손들이 의병이 되고 대한제국 국군이 돼서 끝까지 1954년에 싸웠던 겁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고요. 그런 피로 쌓았던 역사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던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역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면서 우리 역사 스스로를 우리가 낮게 보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복원하는 건 미래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 책 중에 석과불식이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시과실은 남겨야 되는 거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현대 문명은 그것마저 다 쳐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가 안 내려가는데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꽃이 안 피는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과실이라도 남겨두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미래 후손들에게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역사는 좀 진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 이 탄탄 토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 중에 가장 어려웠다고 아까 소회를 밝혀주신 이지성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좀 밝혀주셨습니다만, 네. 저희가 만취했을 때 기억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욱 박사님께서 따님을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뭐랄까 불행하고, 이 불행들이 나중에 따님 세대나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굉장히 만취해서, 그래서 아마 정치에 전면 뛰어드시는 이유도 우리 미래 세대들 또 사랑하는 따님에게 더 미안하지 않고자 뛰어드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 미뤄 짐작컨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지상 선생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지상 선생님 곡 중에서도 그렇고 실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 또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많이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 더하기 1은 2죠. 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방사능이 사람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나쁘죠. 이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자기가 100이라고 얘기해놓고, 네, 그리고 남보고 100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상식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상식의 다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런 거죠.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아니면 나라도 저렇게 하겠어.
뭐 이런 정도의 공감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스스로 상식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서는 저는 뭐 독과 문과 부역자 그래서 이를테면 후쿠시마 노래 같은 것도 만들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실 역사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가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가치가 좋습니다. 이를테면 브라질의 대통령이 룰라인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죠. 왜 부자들에게 돈을 쓰면 투자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 얘기하는가.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축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국가의 비용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런 거 하나하나서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상식을 우리에 맞는 이제 우리의 서민의 삶에 맞는 아니면 적어도 이 세계를 살고 있는 가장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고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런 단초들이 보일 때 이를테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좀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는 우리 폭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다셨는데 공감의 부분의 최고의 어떤 그 가치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대의 가장 기본은 이를테면은 사랑, 애정, 믿음, 신뢰 그리고 일정 부분의 희생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연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주노라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오늘 차마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제 막 오셨는데 시국법회 야단법성 집행위원이신 불교교단 자정센터 손상원 원장님 지금 계신가요? 잠깐 인사 저희가 손상원 원장님 계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꼭 저희가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 김종욱 박사님께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 장소를 대관하는데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욱 박사님께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듣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런 자리가 낯섭니다. 초보여서요. 항상 처음 가는 길이어서 때로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해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제일 미안한 건 가족들이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은 살갑게 얘기해도 좋은데 아마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지상 선생님, 그다음에 종대영,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진거리, 그다음에 명식이 참 좋은 분들이고요. 머리가 너무 희셔가지고 유권자여서 지역 주민이어서 잘 대해드려야 돼요.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장 미안한 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60대 초반에 치매가 오셔서 제가 효도 한번 못 해보고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뭘 한다면 아마 그런 힘든 환자를 둔 그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돌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저는 그 정도 사회가 돼야 우리가 그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공감의 정치를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진짜 말로 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옆에 저기 연대 나오셨거든요. 공감과 연대, 정대영이 연대를 나오셨습니다. 막판에 좀 농담하면서 좀 웃겨보려네요. 저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 고대가 아니에요. 참여와 연대. 자, 연대 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희 대관 시간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9시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쉬운 분들은 오늘 뒤풀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뒤풀이 장소는 이지상 선생님께 이따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이지상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탄탄 토크는 김종대 전 의원, 안진걸 소장, 그리고 이지상 선생님, 김종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탄탄 하면 김종욱이라고 여러분들.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여보 고마워. 딸 사랑해. 예. 따님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나운서님, 예, 그걸 해야죠. 아무리 무너져도. 예. 김종욱 탄탄 TV가 지금 구독자 숫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종욱 탄탄 TV. 예. 빨리 1000명 만들어. 그래야 그 라이브도 되거든요. 1000명 안 되면 라이브를 못 합니다. 예, 안 소장님 죄송한데요. 저 지금 주최 측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대관 시간 거의 다 끝나간다고 알겠습니다. 엄청 재촉하셔서 예, 탄탄 TV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봐주시는 6,700명 넘는 분들께서 다 해주시고요. 사실은 사모님도 무대에 모셔서 한 말씀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너무 어렵게 돼서 뒤풀이 장소는 여러분들께서 꼭 가셔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탄하면 김종욱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탄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